V60 올휠 드라이브 프로 모델을 제가 리뷰하려고 가져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단이 좀 강세고, 그 다음에 SUV가 강세인데, 그러면 이제 외건 스타일은, 이와 같은 외건 스타일은 과연 얼마나 좀 인기가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리뷰를 하려고 이제 들고 나왔고요. 디자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강점을 지닌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 쪽에서 봤을 때, 이 각도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디자인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각도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외건이지만 이 SUV의 모습을 좀 담고 있다, 그렇게도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현란하게 어떤 뭐 곡선을 살리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전형적으로 어떤 그 각을 살린 그런 어떤 스탠다드한 그런 좀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보기에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이 차체 전반적인 비율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옆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쭉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이 전장 길이가 이제 4785mm입니다. 거의 4.8m에 육박하는 그런 길이고요. 거의 중형차의 어떤 세단의 어떤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길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체의 어떤 그 뒷부분에 적재 공간이 이렇게 더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적재 공간까지를 채워주는 그런 공간 활용성,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점을 지니고 있는 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저렇게 검정색으로 이제 메탈 재질로, 저렇게 플라스틱이 메탈인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건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제 좀 더 강성을 높인 그런 메탈 재질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 놓은 부분들, 그런 것들은 보다 더 이 차가 조금 더 이제 탄탄하다, 그리고 조금 더 견고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앞부분, 요 아랫부분에 대한 요 디자인, 범퍼 라인에 대한 디자인도 상당히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무난하게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과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날렵한, 요 아랫부분을 조금 더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앞으로 키워내면서 보다도 조금 더 날렵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그런 균형감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모습을 한번 쭉 봤고요. 그리고 이 차의 또 강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뒷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외건의 그 스타일은 뒷좌석이 이렇게 뻥충하게 나와 있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그런 볼륨감들 때문에 보다 더 이제 그 콤팩트한 맛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단만 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이런 SUV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어중간하다,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이 차량의 뒷모습을 보면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의 SUV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고요. 때로는 그 세단의 뒷모습처럼 굉장히 날렵한 그런 느낌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뒷모습에서도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크로스컨트리라고 이렇게 레터링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V60은 결국 외건이긴 하지만 크로스컨트리, 결국에는 약간 조금 전고를 높인 SUV 성향도 조금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조금 변형이 된 차다라는 부분을 이쪽에서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볼보 레터링을 박아놨고, 그 다음에 V60 차량이고, 이쪽으로는 이번에 새로 적용된 B5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WD, 그 다음에 4륜구동 차량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 뒷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적재 공간이잖아요. 지금 이 적재 공간을 확인할 때 가장 크게 먼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에요. 지금 이
공간, 이게 SUV의 어떤 강점, 그런 것들을 잘 살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트렁크 라인만 딱 이렇게 공간만 열어놓고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안에 SUV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가 낮게 몸을 높이 들지 않고 굉장히 낮은 위치에 이렇게 물건을 싣고 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은 총 529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529리터 정도면은 우리나라 거의 중형 SUV의 그 적재 공간과 거의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가림판을 올려서 물건을 내가 만약에 좀 적은 물건을 실었을 때는 이 안쪽으로 넣어서 물건이 움직이거나 쏠리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그리고 물건이 좀 더 양이 많을 때에는 이걸 내려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이쪽에다 싣고 내리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들어 올리면 이렇게 좀 적재 공간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가림판이 있어요. 이 가림판 같은 경우에는 쭉 잡아 빼서 이 앞쪽으로 걸어주게 되면은 공간을 분리해서 위와 아래 공간으로 나눠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래 공간만 넣고 위에 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 게 싫다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가려서 막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좌우를 이렇게 딸깍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빼주면은 이게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2열을 접었을 때 이 전체 공간을 놓고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뺐을 때 이렇게 접었을 때 활용하는 게 굉장히 넓어지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공간은 모두 1441리터가 된다고 하거든요. 529리터의 2배가 넘는 그 크기로 나타납니다. 공간이 딱 늘어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앞에 한번 2열을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자, 2열을 버튼을 누르면은 일단 마찬가지로 이 헤드룸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접히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쉽게 접어 내릴 수가 있는 형태로 됩니다. 저거 접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6대4 폴딩이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접어 놓으면은 거의 각도차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접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접힌 모습을 한번 이 판으로 한번 이렇게 대서 한번 비교해 보면 공간이 옆에 보시면은 공간이 이렇게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좀 뜨긴 하는데 이게 거의 평평하게 각도차는 거의 10도 정도, 10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10도가 안 난다고 하면은 거의 우리가 풀플랫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플랫 형태로 지금 다 접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체 공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만큼의 1441리터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하면은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인이 또 들어가서 만약에 누웠을 때 이게 차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전체 길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길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한번 이 줄자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줄자 저 끝을 저 앞쪽까지 올리고 머리 부분이 저기쯤 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머리 부분을 저 끝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 앞까지 하니까 전체 길이가 한 170c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70cm 정도 되는 성인이 여기에 누웠을 때에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 앞좌석 의자까지 한번 쭉 길이를 빼면 그랬을 때에는 190cm가 나오거든요. 자, 190cm가 나온다는 거는 웬만한 뭐 키 큰 성인들도 여기에 누워서
뭐 차박을 하기에는 뭐 공간이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니다, 좁은 공간이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인 디자인을 쭉 둘러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행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차량은 아시겠지만 전체 250마력의 35.7 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달리기에는 뭐 그 어떤 지형을 가더라도 크게 무리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부러 약간 이렇게 언덕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길로 한번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이 과연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차량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전체적으로 외건 스타일이지만 이제 운전하는 그 주행감 자체는 이게 세단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전고 자체가 세단보다는 좀 높거든요. 일단 약 한 74mm 정도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 210m 정도의 이제 전고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UV보다 확실히 낮고 그 다음에 세단을 몬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건 같은 경우에는 이 서스펜션 자체가 지금 V 시리즈에만 들어가는 이 서스펜션을 지금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60도 이 자체 여기에만 들어가는 그런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둔턱을 넘어갈 때라던가 이럴 때 굉장히 좀 부드럽게 더 넘어가는 그런 좀 주행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딱 봐도 거길 넘어갈 때 생각보다 이렇게 퉁퉁 튀는 느낌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나름대로 부드럽게 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넘어갈 때도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과하게 좀 넘어갔지만 크게 뭐 이렇게 불편함 없이 넘어가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 4륜구동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굴곡진 길을 갈 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런 강점이 발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스가 S자로 굉장히 굴곡이 많은데요. 여길 내려갈 때 좌우 핸들링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좀 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V90을 탔을 때와는 조금 달라요. 그때 V90 영상도 제가 뒤에 한번 추천 영상으로 올려놓을 텐데 V90 탔을 때에는 그때는 이게 굉장히 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V60이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 V90보다만큼은 좀 편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타기에는 정말 이거만큼 편한 세단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신 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앉아서 이제 장거리를 주행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편한 그런 세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의자에 앉았을 때 이 의자 시트 포지션 자체를 조절하는 그런 버튼들도 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의자를 버튼을 조절할 때 이 앞쪽에 보시면은 자, 시트를 보시면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어요. 허리 받침대, 측면 보호대, 마사지, 그 다음에 쿠션 확장, 뭐 이런 4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쿠션 확장 같은 경우는 앞뒤로 쿠션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늘었다가 줄었다 이렇게 하면서 내 허벅지의 그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뭐 허리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우 그 다음에 앞뒤 이렇게 조여주는 거, 이 모든 게 다 이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좀 작아요. 지금 9인치 짜리인데 뭐 터치나 이런 감은 나쁘지 않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뭐 터치감이나 이런 거는 뭐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한 높이가 이 정도 있어서 좀 보기에도 편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자체도 이제 뭐 9인치가 아닌 뭐 10인치 이상 뭐 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6천만원에 가까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9인치짜리 이런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제가 켜봤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지금 뭐 크루즈 컨트롤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핸들을 지금 자동으로 이제 조정할 수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같이 켰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제가 몰고 있는데 40km로 지금 제가 주행을 맞춰 놨고요. 아니다. 지금 여기 5km씩 지금 이동하는, 지금 이게 5km씩 바뀌는데요. 자, 지금 제가 40km에 맞춰 놨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켜놨고, 그 다음에 이 차선 이탈 방지까지 다 켜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름대로 이 이탈 방지 시스템 다 읽고 있어요. 그리고 방향을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길에서는 제가 이제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얘가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팅 누르고, 자, 40km 자, 50km로 제가 이제 속도를 맞춰 놓고요.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는 크게 얘도 잘 인지하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알아서 차선을 따라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주행하는 데에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손을 놓고 있으니까 손을 잡아라 라고, 네, 그렇게 좀 문구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어려움 없고 그냥 뭐 편하게 어떤 좀 스마트하게 운전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이런 도심에서는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자체가 좀 작동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얘를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본인이 잘 작동해 가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스마트한 기능들을 나름대로 요소를 잘 챙겼다라고 이제 그런 홍보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과연 뭐 전혀 뭐 없는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잘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SUV와 세단의 장점을 합친 그런 외관 차량들은 정말로 쓸모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전에 그 외관 디자인을 짚어드렸잖아요. 그 디자인을 짚어드린 이유는 이게 그런 쓸모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굉장한 발전을 이뤘고, 또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 놓고 봤을 때 디자인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실용성도 갖추고 있고, 모든, 그 다음에 뭐 스포티함, 아까 보셨던 그런 스포티함도 갖추고 있고, 이런 삼박자들이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도 이 외관 차량은 결코 우리나라에서 도태되는 그런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런 외관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또 그런 외관 디자인의 그런 차량들, 모델들이 더 출시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볼보 CC V60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